두툼한 손바닥 아래 말린 밤색 천이 조용히 펴졌다. 열린 창문으로 새벽 안개가 느릿하게 들이쳤다. 기온, 습도, 새소리까지 그 모든 걸 반죽의 온도로 기억하는 여인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부드러웠다. 찜기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자 여인은 살짝 고개를 들었다. 잠이 필요한 손님들을 위해 오늘은 복숭아 모찌를 만들어 봐야겠어요. 밤에 딴 복숭아는 특히 잠이 많으니까요. 여인이 모찌 가게의 뒷문을 열었다. 문 너머 달빛 아래 작은 과수원이 펼쳐졌다. 귤이 열리는 나무와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린 넝쿨, 수많은 과일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작은 들판엔 달에 익는 풀들, 흙더미에 몸을 꽁꽁 숨기고 있는 야채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들국화 뿌리까지 자리했다. 여인은 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그 사이를 걸었다. 흙을 건드리는 소리, 작은 발소리, 잎을 스치는 손끝. 오늘은 어떤 모찌를 만들어 볼까요? 말린 귤 껍질을 만들기 위해 귤 하나, 체리나무에서 잘 익은 열매를 땄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진 복숭아. 수확은 늘 많지 않다. 모찌 하나에 들어갈 만큼만. 바구니가 반쯤 찼을 즈음 여인은 고개를 들었다. 가게 굴뚝 위 연기 한 줄기가 길게 밤하늘로 뻗고 있었다. 막 짚혀진 찜기 속 반죽이 오늘 올 손님을 기다리며 천천히 부풀기 시작했다. 잠드는 복숭아 모찌. 민서는 오늘도 여전히 잠에 들지 못했다. 잠들 수 없었다기보다 잠들 틈을 주지 않는 머릿속이 문제였다. 침대에 누워 창밖 가로등 불빛을 새다 보면 갑자기 업무 실수가 떠올랐고 억지로 눈이라도 질끈 감으면 아주 오래전 싸운 친구 얼굴까지 겹쳐졌다. 그때 그냥 사과라도 할걸. 민서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베개를 바꾸고 물을 마시고 휴대폰을 멀리 던져봐도 머릿속은 자기 할 말을 끝내지 못한 사람처럼 계속 웅얼거렸다. 아침에 먹을 에너지 드링크라도 사러 가야겠다. 그렇게 민서는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슬리퍼를 끌며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오늘따라 집 근처 편의점뿐만 아니라 불 켜진 편의점을 찾기 어려웠다. 뭐야? 오늘 무슨 날이야? 골목 하나를 더 돌아 나갔을 때 희미하게 김이 새어나오는 작은 상점을 마주했다. 몽실 모찌. 유리문에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모찌입니다. 라는 말이 눌러쓴 붓글씨로 붙어 있었다. 웃겼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하지만 괜히 이상한 호기심이 생겼다. 민서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따뜻하고 끈적한 복숭아 향이 코끝에 박혔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깊었다. 찜기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천장에 모여
작은 구름을 만들고 있었고 구름 아래 푸근한 여인이 두 손을 앞치마에 얹은 채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몽시모찌입니다. 편히 둘러보세요. 민서는 순간 인사하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서 있다. 얼른 입을 열었다. 잠이 안 와서요. 나는 말을 뱉었다. 왠지 그래도 될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여인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이더니 뒤쪽 선반을 한번 쓱 훑었다. 오늘은 곶감모찌가 많은 날인데 그건 오래된 생각들만 눌러주는 편이라 손님한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녀는 찜기 하나를 열고 반죽을 꺼냈다. 그리고는 찬장에 들어있던 복숭아잼과 싱싱한 복숭아를 잘라 잼을 얇게 펴바른 후 백안금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여인이 흡족한 미소를 띄었다. 싱싱한 재료는 촉감도 아주 좋답니다. 민서는 어느새 물 흐르듯 부드러운 여인의 움직임에 빠져들어 넋을 놓고 바라봤다. 그녀는 이어 반죽을 전분가루에 올려 얇게 핀 후 앙금에 속살을 감춘 말랑한 복숭아를 넣어 예쁘게 모양을 잡았다. 그녀가 작고 반들반들한 복숭아 모찌를 예쁜 종이 접시에 올려 포장지에 담았다. 그리고는 진짜 나뭇잎으로 만든 스티커를 포장지에 꾹 눌러 붙였다. 복숭아잼 안에 새벽 안개를 아주 조금 넣었어요. 들국 화가루도 섞었고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으면서 잠드는 타이밍을 앞당겨 줄 거예요. 망설이던 민서가 포장지를 건네받자 약간의 묵직함이 기분 좋게 손끝을 맴돌았다. 여인이 진열대에서 다른 접시를 꺼내며 덧붙였다. 참 비슷한 효과로 물수제비 모찌도 있답니다. 다만 이건 생각을 하나하나 던져보는 기분인데 그렇게 잠들면 꿈이 너무 많이 튀어 잘못하면 깰 수 있거든요. 손님에겐 생각 정리보단 깨지 않는 하룻밤이 더 필요할 테니까요. 민서가 포장지를 소중히 꼭 껴안았다. 여인의 눈이 부드럽게 휘었다. 떡이라 체할 수 있으니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집에 돌아온 민서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모찌를 조심스레 꺼냈다. 손끝에 아직 따뜻함이 느껴졌다. 입에 넣자 달큰한 향과 함께 생각이 멎는 기분이 느껴졌다. 아니, 이 엄청난 달콤함과 새콤함에 생각이 절로 멈췄다는 표현이 더 맞을 듯했다. 머릿속 웅얼거림들이 한 단어씩 천천히 꺼내졌다가 숨소리에 섞여 사라졌다. 침대에 몸을 살짝 기대자마자 눈이 기분 좋게 스르르 감겼다. 다음 날 민서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들었다. 언제 잠든 거지?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 본 게 언제였는지 민서는 기분이 새로웠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도 샘솟아 어젯밤 떠오른 친구에게 잘 지내? 라는 메시지를 보내볼까 하다 말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대신 어둑한 커튼을 쳤다.
그러자 아침 햇살이 민서의 방안을 밝혔다. 잘 잤다. 말꼬리엔 작은 웃음이 붙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속닥속닥 체리모찌. 수빈은 학교 화장실에서 은지의 비밀을 전부 듣고야 말았다. 은지가 지우를 좋아한다는 거. 그냥 지우한테 말할까? 내가 좋아하는 거.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된 수빈은 친구들이 나갈 때까지 뒷칸에서 숨을 죽여야 했다. 점심시간 은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빈은 고개를 저었다. 심장은 두근거렸고 입은 벌써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헐, 누구한테 말하지? 아, 민지? 아니, 민지는 입이 가볍잖아. 혜정이? 걔는 안 돼. 수빈은 자기 입을 막으며 복도로 나왔다. 속이 간질간질하고 입꼬리가 자꾸 실룩거렸다.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수빈은 거실에서 TV 보던 엄마에게 슬그머니 다가갔다. 엄마, 비밀 하나 말해도 돼? 이상한 소리 말고 빨리 잠이나 주무세요, 따님. 내일도 늦잠 자면 밥 없다? 수빈은 터덜터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에 대고 속삭였다. 은지가 지우를... 그 순간 어디선가 달콤한 체리 향이 훅 하고 스며들었다. 창문을 열자 골목 건너편에 작은 가게가 보였다. 몽실모찌라고 적힌 간판 아래 작게 손글씨가 쓰여 있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모찌입니다. 헐, 뭐야, 귀엽다. 수빈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밖으로 나갔다. 밤인데도 체리사탕처럼 달콤한 냄새가 공기 사이에 퍼져 있었다. 문을 열자 작은 방 안이 체리색 수증기로 가득했다. 진열대 안엔 작고 반짝이는 가지각색의 모찌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쪽, 두 손을 앞치마에 얹은 채 동그란 여인이 조용히 웃고 있었다. 체리 향이 이렇게 강하게 퍼졌단 건 말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는 거겠죠? 수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을 들었는데요.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말하고 싶어요. 저도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말하고 싶은걸요. 라며 말을 마구 쏟아냈다. 여인은 가만히 수빈의 말을 들어주다가 진열대에서 가느다란 꼭지를 쓰고 있는 모찌 하나를 꺼냈다. 붉은 체리가루가 반짝였고 진한 향이 흘러나왔다. 물론 포도모찌가 꽤 괜찮은 대안이긴 합니다만 말이 뭉개져서 손님도 듣는 사람들도 꽤 힘들어하죠. 하지만 이건 다르답니다.
수빈이 저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키자 주인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속닥속닥 체리 모찌는 말하고 싶은 비밀을 아무한테나 말해도 괜찮게 해주는 모찌죠. 수빈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요? 단 하루 동안이랍니다. 그 이후엔 진짜로 들리게 돼서 꽤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포장해 드릴까요, 손님? 수빈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은 모찌의 반을 잘라 씨앗을 빼고 가나슈를 조심스럽게 짜 넣었다. 씨앗 대신 민들레 홀씨를 머금은 초콜릿을 짜드렸어요. 붙잡히지 않고 날아가 버려야 하는 말들에 꼭 필요한 재료죠. 수빈은 모찌를 받아들고 활짝 웃었다. 달콤하니까 천천히 녹여 드세요. 조용해진 가게 안 여인이 남은 반쪽 모찌를 내려다봤다. 이런, 하나를 전부 드린다는 것이 절반만 드려버리고 말았네요. 여인은 의미심장한 웃음소리를 흘리며 반쪽 모찌를 예쁜 종이 그릇에 담았다. 그리고는 시식용 코너라고 적힌 작은 선반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다음 날, 수빈은 복도를 가로질렀다. 너 은지가 누구 좋아하는지 알아? 지우래. 진짜 대박이지? 고백할까 말까 고민하던데 완전 찐이라니까? 하지만 친구들은 하나같이 응? 뭐라고? 방금 말했어? 아, 잘 안 들렸는데 하며 대충 넘겼다. 비밀은 지켜졌다. 완벽하게. 수빈의 입꼬리가 실룩이며 기분이 좋아졌다. 아무도 못 들으니까 더 좋아. 점심시간이 되자 수빈은 식당으로 향했다. 그곳엔 은지의 짝사랑 지우가 있었다. 수빈은 지우의 옆으로 가 크게 숨을 들이켰다. 야, 은지가 너 완전 좋아하거든? 지우가 숟가락질을 멈췄다. 뭐라고? 그 순간 머릿속에 사용시간 종료라는 말이 번개처럼 번쩍였다. 아니, 하루가 되려면 12시간쯤 남았을 텐데. 수빈은 손사래를 치며 소리를 낮췄다. 아니, 그냥 예를 든 거야. 됐고, 제발 못 들은 척 해줘. 너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지우는 수빈을 빤히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근데 나도 은지 좋아하는데 좀 도와줄래? 다음 날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등교했다. 그리고 그 옆엔 은지가 있었다. 수빈은 두 사람을 발견하자 재빨리 몸을 들었다. 그 순간 지우가 은지를 두고 수빈을 향해 뛰어왔다. 잠깐만! 지우의 부름에 수빈이 어색하게 뒤를 돌자 멀찍이서 은지가 그녀를 향해 수줍게 손을 흔들었다. 고맙다. 뜬금없는 지우의 말에 수빈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다가온 은지가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빈아, 어제 편지 전해준 거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지우와 내가 같은 마음인지 몰랐을 거야. 수빈은 어색한 듯 그들을 바라보더니 어깨를 들썩였다. 뭘? 난 그저 모찌나 한 알 먹었을 뿐인걸. 아니, 생각해보니 반개였다. 그렇게 말하며 수빈은 복도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입꼬리가 기분 좋게 달싹였다. 둘이 사귀는 건 말해도 괜찮겠지? 어디선가 체리 향이 살짝 다시 퍼졌다. 기분 내는 멜론 모찌. 회사 사람들과 점심을 먹을 때면 진우는 늘 똑같은 메뉴를 고른다. 제육볶음. 놀러 가자는 말이 나와도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결국 등산, 영화, 드라마, 책, 맛집, 취미. 질문을 받으면 늘 대답보다 웃음이 먼저 나온다. 저는 그냥 뭐든 다 괜찮아요. 그날도 토요일, 늦게 일어나 대충 끼니를 때우고 무슨 영화를 좋아하는지도 몰라 한참 의미 없이 넷플릭스를 넘기다 TV를 껐다. 다들 주말이 즐겁다는데 진우는 정말 뭐가 좋은지 몰랐다. 그렇다고 답답하다거나 외로운 건 아니었다. 토요일 오후 5시. 햇빛은 애매하게 남아있고 하늘은 예쁘지만 솔로인 진우는 여자친구를 만날 일도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즐기는 편도 아니었다. 게임이나 독서 같은 취미는 없었고 잠이나 더 잘까 하다가 슬리퍼에 반바지, 늘 입는 목 늘어난 셔츠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밖으로 나왔다. 편의점에 가서 대충 저녁에 먹을 뭔가를 고를 생각이었다. 그렇게 익숙하게 편의점 앞 골목을 돌았다. 그 순간 진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평소엔 없던 가게, 작고 둥근 간판. 그 아래에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모찌입니다. 모찌? 나 모찌 필요한가? 스스로 생각해도 기가 막힌 혼잣말이었다. 진우는 그렇게 모찌로 저녁을 대충 때워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가게 문을 열었다. 안은 따뜻했다. 김이 피어오르는 찜기 냄새, 은은하게 퍼지는 달콤한 멜론 향. 진열대 너머로 둥글고 푸근한 여인이 두 손을 앞치마에 얹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뭘 좋아할지 모르겠는 날엔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그냥 두는 게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무슨 모찌를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는 날엔 반죽을 치대거나 아무 모찌나 만들어 본답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그 모찌와 딱 맞는 손님이 방문해 주시거든요. 그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진우를 바라봤다. 진우는 불편한 듯
그녀의 눈을 조심스레 피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양한 수십 개의 모찌가 진열대에 잔뜩 자리했다. 마음에 드시는 모찌가 있으신가요? 진우는 입을 다물었다. 괜히 뭔가를 좋아한다고 하면 틀릴 것 같은 기분. 괜찮은 척 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의 침묵이었다. 그럼 제가 추천을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진우가 얼른 고개를 끄덕이자 여인이 조용히 진열대를 지나 연한 연두색으로 빛나는 모찌를 꺼냈다. 말랑하게 빛나는 모찌 중앙에 작은 하얀 꽃이 살짝 얹혀 있었다. 기분 내는 멜론 모찌예요. 아무 감정도 없을 때 필요한 맛이죠. 은은한 멜론 향이 깊게 코를 자극하자 진우가 눈을 깜빡였다.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좋아진다기보다 기분이 생긴다고 보면 좋겠네요. 향이 먼저 끌고 가고 맛이 따라오고 마음은 마지막에 조용히 따라오죠.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걸로 해드릴까요, 손님? 진우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은 모찌를 조심스레 포장지에 싸며 덧붙였다. 속엔 잘 익은 멜론과 하루 중 해가 가장 낮게 뜰 때 수확한 늘보 허브의 어린 잎을 조금 섞었답니다. 허브가 가장 말랑말랑할 때죠. 그러니 빨리 삼키지 마시고 입 안에서 허브 향을 찾아 천천히 퍼지게 두세요. 꽤 기분이 날 거예요. 진우는 포장지에 붙은 하얀 구름 스티커를 보며 모찌를 받아들었다. 상점의 이름처럼 몽실몽실한 기운이 손끝에 번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진우는 조용히 모찌를 꺼냈다. 책상 앞에 앉아 작은 용기를 벗겨내자 고급스러운 색상의 종이 접시 위에 은은한 연두색의 모찌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 입 베어문 순간 부드러운 멜론 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안에 번졌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허브의 향기. 크게 감탄이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아주 작게 뭔가가 들썩였다. 괜찮네. 입에 맴도는 멜론 향과 허브 향이 낯설지 않게 오래 머물렀다. 다음 날 진우는 편의점에 들렀다가 무심코 색색의 음료가 진열된 냉장고 앞에 섰다. 어떤 게 괜찮을까? 처음 든 생각이었다. 오렌지, 복숭아, 블루베리. 진우는 잠시 고민하다 멜론 맛이 나는 연두빛 병 하나를 꺼냈다. 이거 나쁘지 않던데? 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온 순간 진우는 아주 작게 혼자 웃었다. 우쭐한 블루베리 모찌. 초등학생 채원이는 오늘 국어 시간 발표를 완벽하게 마쳤다. 주제는 내가 좋아하는 동물.
자료조사부터 손글씨 포스터까지 혼자 다 해냈다. 발표가 끝나고 나자 친구들은 오 하며 감탄하다가 한 해가 실수로 엎은 종이컵에 정신이 팔렸다. 채원이는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눈은 교탁을 향하고 있었지만 귀는 친구들 말소리에 자꾸만 기울었다. 오늘 나 진짜 잘했는데. 채원이는 작게 입술을 깨물었다. 방과 후 채원이는 괜히 학원도 안 가고 동네 골목을 빙빙 돌았다.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었다. 그럴 땐 늘 그렇듯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먹을까 싶었다. 그런데 편의점 옆 골목, 평소엔 보이지 않던 가게 간판이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몽실모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모찌입니다. 모찌? 오늘은 붕어빵 아이스크림 느낌인데? 그렇게 투덜대다가도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알록달록한 모찌들에 채원이는 참지 못하고 문을 열었다. 보랏빛 김이 살짝 얼굴을 감싸더니 달큰한 향이 코끝에 머물렀다. 그 안에서 한 여인이 열심히 손을 굴리며 손끝에서 완성된 동그랗고 탱탱한 모찌들을 반짝이는 은박 쟁반에 가지런히 놓았다. 채원이가 만드는 거 구경해도 될까요? 하고 작게 묻자 여인이 채원이를 힐끔 바라보며 작은 보랏빛 반죽을 떼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건 우쭐한 블루베리 모찌랍니다. 이 모찌는 다른 모찌들에 비해 작지만 맛은 아주 좋지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채원이는 여인의 손끝에서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블루베리 모찌를 빤히 쳐다보았다. 여인은 막 만들어진 작고 동그란 모찌를 채원의 눈앞에 들이댔다. 한 알만 먹어도 자신감이 올라가죠. 아마 다 먹고 나면 손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될 거랍니다. 채원이 홀린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이자 여인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엔 속이 꽉 찬 블루베리 잼과 밤꿀이 들어있어요. 자존감이 부족할 땐 단맛이 아주 진해야 하거든요. 여인의 손에 들린 연보랏빛의 탱글탱글한 모찌가 반짝 빛을 반사했다. 채원이 저도 모르게 손을 올리자 언제 포장을 했는지 여인이 블루베리 모찌가 담긴 종이 봉투를 채원이에게 건넸다. 손님, 이건 한 접시에 5개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하나만 드셔야 해요. 자신감을 너무 한꺼번에 꺼내면 이 모찌처럼 새파랗게 질려버리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채원이는 줄무늬 포장지에 쌓인 작고 통통한 모찌를 받아들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돌아온 채원이는 가방 깊은 곳에 숨겨둔 포장 상자를 꺼냈다. 조심스레 포장지를 풀자 블루베리 향이 은은히 번졌다. 군침을 삼키며
한눈에 봐도 맛있어 보이는 말랑한 무찌를 입에 넣었다. 싱싱한 블루베리가 톡 터지며 묵직하고 부드러운 단맛이 퍼졌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오늘 채원의 발표 장면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포스터에 그린 판다가 생각났고 말끝마다 친구들 반응을 이끌어낸 리듬도 떠올랐다. 나 진짜 잘했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채원이는 스스로 피식 웃었다. 기분이 꽤 괜찮았다. 한 개만 더 먹을까? 너무 맛있는데. 하지만 포장지엔 하루에 하나만이라고 작게 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흐릿하게 적힌 문구. 여러 개를 먹을 경우 우쭐한 말버릇이 당분간 조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버릇이 뭐 어때서? 채원이는 말하면서 두 번째 모찌를 꺼내들었다. 다음 날 2교시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 말했다. 자, 오늘도 이어서 발표 수업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친구가 발표를 끝내자 교실은 어색한 박수로 가볍게 채워졌다. 그때 채원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선생님이 반가운 얼굴로 말했다. 그래, 채원이. 어떤 피드백 줄 수 있을까? 채원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나라면요. 중간 부분을 살짝 끊고 그래프를 한번 껴 넣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아무래도 흐름에 도움이 되니까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친구 몇 명이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선생님이 급히 마무리를 붙였다. 맞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되겠네요. 혹시 또 다른 친구 있나요? 없으면 다음 발표자 나오세요. 다음 친구의 발표가 끝나고 또다시 채원의 손이 들렸다. 네, 채원이. 선생님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손짓했다. 아, 네. 아까 민서 발표보단 나았는데 나라면 저 사진 자료 순서를 좀 바꿨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 갈수록 집중이 안 됐어요. 흐름이 끊기는 느낌? 말은 자꾸 길어졌고 친구들의 시선이 점점 교탁이 아닌 채원이 쪽으로 몰렸다. 다음 발표자도 마찬가지로. 사실 강아지는 모두가 잘 아는 동물 아닌가요? 나라면 핵심을 더 압축해서 강조했을 것 같은데. 채원아. 보다 못한 짝꿍 민준이가 책상 아래에서 채원의 옷자락을 툭 쳤다. 그만해. 다 잘했잖아. 문득 정신을 차린 채원의 뺨 위로 열기가 올라왔다. 그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채원이는 방문을 잠그고 쓰레기통을 뒤졌다. 몽실모찌 포장상자 속 작고 귀여운 블루베리 모찌는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았다. 채원이는 블루베리가 담겨있던 접시를 살폈다. 그리고 발견한 작은 손글씨. 자랑은 혼자 삼키면 단맛이고 너무 많이 흘리면 점점 쓴맛이 됩니다. 채원이는 종이 접시를 거칠게 구기며 작게 중얼거렸다. 나 진짜 왜 그랬지? 채원이의 얼굴이
파랗게 물들었다. 그날 밤 채원이는 친구들에게 사과와 함께 건네 사탕과 손편지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말랑 귤과 잔잔 무화과. 하연아, 여유 부리지 말고 얼른 나가. 그러다 또 지각한다. 미라는 특별한 감정도 강조도 없었다. 하지만 하연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짜증스럽게 가방을 맸다. 아침부터 또 시작이야? 그리고 현관문을 닫았다. 쿵. 문소리가 작지 않았다. 미라는 문 쪽을 잠시 바라보다 말없이 식탁에 앉아 식은 커피를 마셨다. 말다툼이라고 하기엔 조용하고 그냥 스친 감정이라고 하기엔 매일이 쓰라린 아침이었다. 하굣길. 하연은 평소와 다르게 정류장 말고 골목 쪽으로 걸음을 틀었다. 학교가 끝나면 딴짓하지 말고 집에 바로 들어오라는 엄마의 잔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하연은 짜증스럽게 발을 구르며 몸을 들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하나하나 전부 간섭하고 잔소리냐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선 괜히 마음이 불편했던 하연은 다시 정류장 쪽으로 걸음을 돌렸다. 그 순간 하연의 눈에 처음 보는 낯선 가게가 자리했다. 몽실 모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모찌입니다. 하연은 속으로 문장을 읊어보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게 필요한 건 자유라고. 그렇게 중얼거리고 나니 하연은 괜히 작은 일탈이 하고 싶어졌다. 저녁 먹기 전 모찌를 왕창 먹는 것. 잔뜩 사서 엄마 몰래 야식으로도 먹을까나? 하연은 썩 괜찮아진 기분으로 유리문을 밀었다. 안은 따뜻했다. 귤 껍질을 말린 듯한 약간 쌉쌀하고 달콤한 향. 찜기 안에서 수증기가 오르며 천장을 보송하게 적셨다. 진열대 너머 푸근한 얼굴의 여인이 조용히 손을 멈추고 말했다. 입이 까끌까끌하고 날카로워질 땐 말랑한 게 도움이 되죠? 하연은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은 아리송함에 그저 끄덕였다. 여인은 종이 접시에 담긴 부드러운 귤빛 모찌를 하나 집어 작은 상자에 넣었다. 혓바닥 말랑 귤모찌입니다. 안에는 잘 익은 귤잼과 햇살에 푹 말린 귤 껍질을 갈아 넣었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씁쓸함도 녹여버릴 만큼 이 모찌는 아주 말랑말랑하거든요. 하연이 종이봉투를 받고 돈을 건네려 하자 주인이 손을 등 뒤로 숨기며 부드럽게 웃었다. 이미 모찌의 무게만큼 감정을 지불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머뭇거리던 하연이 별 수 없이 가게 문을 나서려던 찰나 딸랑 문이 열렸다. 실례합니다.
하연의 걸음이 멈췄다. 엄마였다. 하연은 잔뜩 미간을 찌푸리더니 한 손에 모찌 봉투를 꽉 쥔 채 엄마에게 인사도 없이 가게를 빠져나갔다. 미라는 당황한 듯 문간에 멈춰섰다. 제가? 미란이 황급히 하연을 따라 나가려 하자 여인이 미란을 붙잡는 듯 조용히 말을 건넸다. 따님은 이미 모찌를 하나 골라가셨어요. 말끝이 부드러워지는 말랑귤이죠. 오늘 특별히 많은 모찌가 준비되었으니 찬찬히 둘러보세요. 미라는 민망한 듯 웃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사춘기이다 보니까 아이가 많이 예민하네요. 손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인의 말에 미라는 잠시 당황한 듯 말을 멈추더니 곧 솟이 뿜어내는 따뜻한 수증기에 가볍게 녹아들었다. 그냥 요즘 들어 아이가 말을 너무 툭툭 던지니까 가끔은 상처받는 느낌인데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기도 하고요. 여인은 진열대를 쭉 둘러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렇게 수많은 모찌가 진열되어도 손님들께 딱 맞는 모찌를 추천해드리기 어려울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전 저만의 작은 보물 상자를 하나 만들었지요. 여인은 화려한 장식이 박혀있는 선반 안에서 연한 붉은 빛이 은은하게 맴도는 모찌 하나를 꺼냈다. 작고 말랑해 보이는 표면에 잼이 고요하게 스며들어 있었다. 시식용 코너에 처음 선보였을 때 한 손님이 그러더군요. 다른 과일들처럼 단 것도 새콤한 것도 아닌데 은은한 부드러움이 그렇게 목에 잘 넘어가더랍니다. 덕분에 메뉴 이름을 정할 수 있었지요. 바로 잔잔 무화과 모찌. 여인의 눈이 부드럽게 휘었다. 감정을 넘기고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한 손님들께 권해드리는 특별 모찌랍니다. 참고로 메뉴 이름이 정해지기 전 저는 이걸 엄마 모찌라고 불렀답니다. 미라는 조용히 가게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손엔 익숙한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날 밤 하연은 방 안 책상에서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뜯었다. 손에 들린 귤빛 모찌는 작고 말랑했고 입에 넣자 달콤함보다 살짝 씁쓸한 맛이 먼저 퍼졌다. 그 시각 미란도 식탁에 앉아 무화과 모찌를 천천히 씹었다. 씹는 동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 하연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밤 10시 하연이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 미라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다. 하연이 멈칫하자 미란이 먼저 말했다. 귤 모찌 어땠어? 하연은 머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새콤, 달콤했어요. 엄마도 먹었어요? 미란이 작게 웃으며 답했다. 나는 잔잔 무화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이름이 진짜 잔잔무화과예요? 귀엽다. 얘는 네가 먹은 건 어떻고? 혓바닥 말랑 귤모찌라고 그랬나? 그래서 우리 딸 혀가 얼마나 말랑해졌는지 한번 볼까? 엄마도 참 혀는 원래 말랑하다고요. 말 끝에 웃음이 실리고 장난 섞인 말을 주고받으며 거실을 빙글빙글 뛰어다니던 미란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녁으로 모찌 한 개 먹어서 그런가? 배고프지 않니? 야식으로 치킨 어때? 하연이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진짜로요? 그래. 하지만 자주는 안 돼. 뭐 가끔은 괜찮을지도 모르지? 하연은 신이나 웃으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더니 곧바로 핸드폰을 들고 나와 엄마 옆에 앉았다. 쿠폰이 있는지 볼게요. 두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거실 가득 퍼졌다. 귤처럼 말랑하게, 무화과처럼 잔잔히 스며들며. 가게안 수증기가 잦아들고 찜기가 고요히 식어갔다. 여인은 매대를 돌며 남은 모찌들을 조심스레 살폈다. 하루치 감정이 녹아든 말랑한 기색은 아직까지 온기를 품고 있었다. 오늘은 3개의 모찌가 주인을 찾지 못했군요. 맛은 절대 나쁘지 않은데 말이죠. 여인은 나무 쟁반에 남은 모찌를 옮겨 담아 화려한 장식이 박혀있는 선반에 조심스레 밀어 넣었다. 식품연구보존장. 500년 전 큰맘 먹고 들인 여인의 보물장이었다. 오늘은 그래도 꽤 기쁜 날이에요. 100년 만에 완벽하게 모습을 드러낸 모찌라니요. 제 역할을 아주 잘해줬네요. 여인이 말꼬리 잡는 키위 모찌를 마지막으로 선반문을 조용히 닫았다. 오늘처럼 가끔씩 우연히 선물처럼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이 보존장엔 시시코노용 모찌로 두기엔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때 유리창 너머 너덜너덜해진 종이가 바람에 나부꼈다. 여인은 손끝에 달라붙은 찹쌀가루를 조용히 털어내더니 구석에 놓아둔 먹을 꺼내 천천히 갈았다. 검은 먹물이 잔잔한 물결처럼 번졌다. 잠시 뒤 붓끝이 먹에 잠기고 여인의 손이 종이 위에서 거침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완성된 단 하나의 문장. 여인이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 너덜너덜해진 종이를 떼어냈다. 그리고는 방금 쓴 새 종이를 정성스럽게 붙였다. 먹이 마르기 전 묵직한 냄새가 여인의 숨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가 꽤나 만족스러운 얼굴로 천천히 문장을 읊조렸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모찌입니다. 전보다 더 크고 선명한 글자였다. 두툼한 손바닥 아래
말린 밤색 천이 조용히 펴졌다. 열린 창문으로 새벽 안개가 느릿하게 들이쳤다. 기온, 습도, 새소리까지 그 모든 걸 반죽의 온도로 기억하는 여인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부드러웠다. 찜기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자 여인은 살짝 고개를 들었다. 잠이 필요한 손님들을 위해 오늘은 복숭아 모찌를 만들어 봐야겠어요. 밤에 딴 복숭아는 특히 잠이 많으니까요. 여인이 모찌 가게 뒷문을 열었다. 문 너머 달빛 아래 작은 과수원이 펼쳐졌다. 귤이 열리는 나무와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린 넝쿨, 수많은 과일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작은 들판엔 달에 익는 풀들, 흙더미에 몸을 꽁꽁 숨기고 있는 야채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들국화 뿌리까지 자리했다. 여인은 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그 사이를 걸었다. 흙을 건드리는 소리, 작은 발소리, 잎을 스치는 손끝. 오늘은 어떤 모찌를 만들어 볼까요? 말린 귤 껍질을 만들기 위해 귤 하나, 체리나무에서 잘 익은 열매를 땄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진 복숭아. 수확은 늘 많지 않다. 모찌 하나에 들어갈 만큼만. 바구니가 반쯤 찼을 즈음 여인은 고개를 들었다. 가게 굴뚝 위 연기 한 줄기가 길게 밤하늘로 뻗고 있었다. 막 집혀진 찜기 속 반죽이 오늘 올 손님을 기다리며 천천히 부풀기 시작했다. 잠드는 복숭아 모찌. 민서는 오늘도 여전히 잠에 들지 못했다. 잠들 수 없었다기보다 잠들 틈을 주지 않는 머릿속이 문제였다. 침대에 누워 창밖 가로등 불빛을 세다 보면 갑자기 업무 실수가 떠올랐고 억지로 눈이라도 질끈 감으면 아주 오래전 싸운 친구 얼굴까지 겹쳐졌다. 그때 그냥 사과라도 할걸. 민서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베개를 바꾸고 물을 마시고 휴대폰을 멀리 던져봐도 머릿속은 자기 할 말을 끝내지 못한 사람처럼 계속 웅얼거렸다. 아침에 먹을 에너지 드링크라도 사러 가야겠다. 그렇게 민서는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슬리퍼를 끌며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오늘따라 집 근처 편의점뿐만 아니라 불 켜진 편의점을 찾기 어려웠다. 뭐야? 오늘 무슨 날이야? 골목 하나를 더 돌아 나갔을 때 희미하게 김이 새어나오는 작은 상점을 마주했다. 몽실 모찌. 유리문에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모찌입니다. 라는 말이 눌러쓴 붓글씨로 붙어 있었다. 웃겼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하지만 괜히 이상한 호기심이 생겼다. 민서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따뜻하고 끈적한 복숭아 향이 코끝에 박혔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깊었다. 찜기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천장에 모여 작은 구름을 만들고 있었고
구름 아래 푸근한 여인이 두 손을 앞치마에 얹은 채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몽실모찌입니다. 편히 둘러보세요. 민서는 순간 인사하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서 있다. 얼른 입을 열었다. 잠이 안 와서요. 나는 말을 뱉었다. 왠지 그래도 될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여인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이더니 뒤쪽 선반을 한번 쓱 훑었다. 오늘은 곶감모찌가 많은 날인데 그건 오래된 생각들만 눌러주는 편이라 손님한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녀는 찜기 하나를 열고 반죽을 꺼냈다. 그리고는 찬장에 들어있던 복숭아잼과 싱싱한 복숭아를 잘라 잼을 얇게 펴바른 후 백안금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여인이 흡족한 미소를 띄웠다. 싱싱한 재료는 촉감도 아주 좋답니다. 민서는 어느새 물 흐르듯 부드러운 여인의 움직임에 빠져들어 넋을 놓고 바라봤다. 그녀는 이어 반죽을 전분가루에 올려 얇게 핀 후 앙금에 속살을 감춘 말랑한 복숭아를 넣어 예쁘게 모양을 잡았다. 그녀가 작고 반들반들한 복숭아 모찌를 예쁜 종이 접시에 올려 포장지에 담았다. 그리고는 진짜 나뭇잎으로 만든 스티커를 포장지에 꾹 눌러 붙였다. 복숭아잼 안에 새벽 안개를 아주 조금 넣었어요. 들국화 가루도 섞었고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으면서 잠드는 타이밍을 앞당겨 줄 거예요. 망설이던 민서가 포장지를 건네받자 약간의 묵직함이 기분 좋게 손끝을 맴돌았다. 여인이 진열대에서 다른 접시를 꺼내며 덧붙였다. 참, 비슷한 효과로 물수제비 모찌도 있답니다. 다만 이건 생각을 하나하나 던져보는 기분인데 그렇게 잠들면 꿈이 너무 많이 튀어 잘못하면 깰 수 있거든요. 손님에겐 생각 정리보단 깨지 않는 하룻밤이 더 필요할 테니까요. 민서가 포장지를 소중히 꼭 껴안았다. 여인의 눈이 부드럽게 휘었다. 떡이라 체할 수 있으니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집에 돌아온 민서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모찌를 조심스레 꺼냈다. 손끝에 아직 따뜻함이 느껴졌다. 입에 넣자 달큰한 향과 함께 생각이 멎는 기분이 느껴졌다. 아니, 이 엄청난 달콤함과 새콤함에 생각이 절로 멈췄다는 표현이 더 맞을 듯했다. 머릿속 웅얼거림들이 한 단어씩 천천히 꺼내졌다가 숨소리에 섞여 사라졌다. 침대에 몸을 살짝 기대자마자 눈이 기분 좋게 스르르 감겼다. 다음 날 민서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들었다. 언제 잠든 거지?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 본 게 언제였는지 민서는 기분이 새로웠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도 샘솟아 어젯밤 떠오른 친구에게 잘 지내? 라는 메시지를 보내볼까 하다 말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대신 어둑한 커튼을 쳤다. 그러자 아침 햇살이
민서의 방안을 밝혔다. 잘 잤다. 말꼬리엔 작은 웃음이 붙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속닥속닥 체리모찌. 수빈은 학교 화장실에서 은지의 비밀을 전부 듣고야 말았다. 은지가 지우를 좋아한다는 거. 그냥 지우한테 말할까? 내가 좋아하는 거.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된 수빈은 친구들이 나갈 때까지 뒷칸에서 숨을 죽여야 했다. 점심시간 은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빈은 고개를 저었다. 심장은 두근거렸고 입은 벌써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헐, 누구한테 말하지? 아, 민지? 아니, 민지는 입이 가볍잖아. 혜정이? 걔는 안 돼. 수빈은 자기 입을 막으며 복도로 나왔다. 속이 간질간질하고 입꼬리가 자꾸 실룩거렸다.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수빈은 거실에서 TV 보던 엄마에게 슬그머니 다가갔다. 엄마, 비밀 하나 말해도 돼? 이상한 소리 말고 빨리 잠이나 주무세요, 따님. 내일도 늦잠 자면 밥 없다? 수빈은 터덜터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에 대고 속삭였다. 은지가 지우를... 그 순간 어디선가 달콤한 체리 향이 훅 하고 스며들었다. 창문을 열자 골목 건너편에 작은 가게가 보였다. 몽실모찌라고 적힌 간판 아래 작게 손글씨가 쓰여 있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모찌입니다. 헐, 뭐야. 귀엽다. 수빈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밖으로 나갔다. 밤인데도 체리사탕처럼 달콤한 냄새가 공기 사이에 퍼져 있었다. 문을 열자 작은 방 안이 체리색 수증기로 가득했다. 진열대 안엔 작고 반짝이는 가지각색의 모찌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쪽, 두 손을 앞치마에 얹은 채 동그란 여인이 조용히 웃고 있었다. 체리 향이 이렇게 강하게 퍼졌단 건 말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는 거겠죠? 수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을 들었는데요.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말하고 싶어요. 저도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말하고 싶은걸요. 라며 말을 마구 쏟아냈다. 여인은 가만히 수빈의 말을 들어주다가 진열대에서 가느다란 꼭지를 쓰고 있는 모찌 하나를 꺼냈다. 붉은 체리가루가 반짝였고 진한 향이 흘러나왔다. 물렁 포도모찌가 꽤 괜찮은 대안이긴 합니다만 말이 뭉개져서 손님도 듣는 사람들도 꽤 힘들어하죠. 하지만 이건 다르답니다. 수빈이 저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키자 주인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속닥속닥 체리모찌는 말하고 싶은 비밀을 아무한테나 말해도 괜찮게 해주는 모찌죠. 수빈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요? 단 하루 동안이랍니다. 그 이후엔 진짜로 들리게 돼서 꽤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포장해 드릴까요, 손님? 수빈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은 모찌의 반을 잘라 씨앗을 빼고 가나슈를 조심스럽게 짜 넣었다. 씨앗 대신 민들레 홀씨를 머금은 초콜릿을 짜드렸어요. 붙잡히지 않고 날아가 버려야 하는 말들에 꼭 필요한 재료죠. 수빈은 모찌를 받아들고 활짝 웃었다. 달콤하니까 천천히 녹여 드세요. 조용해진 가게 안 여인이 남은 반쪽 모찌를 내려다봤다. 이런, 하나를 전부 드린다는 것이 절반만 드려버리고 말았네요. 여인은 의미심장한 웃음소리를 흘리며 반쪽 모찌를 예쁜 종이 그릇에 담았다. 그리고는 시식용 코너라고 적힌 작은 선반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다음 날, 수빈은 복도를 가로질렀다. 너 은지가 누구 좋아하는지 알아? 지우래. 진짜 대박이지? 고백할까 말까 고민하던데 완전 찐이라니까? 하지만 친구들은 하나같이 응? 뭐라고? 방금 말했어? 아, 잘 안 들렸는데 하며 대충 넘겼다. 비밀은 지켜졌다. 완벽하게. 수빈의 입꼬리가 실룩이며 기분이 좋아졌다. 아무도 못 들으니까 더 좋아. 점심시간이 되자 수빈은 식당으로 향했다. 그곳엔 은지의 짝사랑 지우가 있었다. 수빈은 지우의 옆으로 가 크게 숨을 들이켰다. 야, 은지가 너 완전 좋아하거든? 지우가 숟가락질을 멈췄다. 뭐라고? 그 순간 머릿속에 사용시간 종료라는 말이 번개처럼 번쩍였다. 아니, 하루가 되려면 12시간쯤 남았을 텐데? 수빈은 손사래를 치며 소리를 낮췄다. 아니, 그냥 예를 든 거야. 됐고, 제발 못 들은 척 해줘. 너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지우는 수빈을 빤히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근데 나도 은지 좋아하는데 좀 도와줄래? 다음 날,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등교했다. 그리고 그 옆엔 은지가 있었다. 수빈은 두 사람을 발견하자 재빨리 몸을 들었다. 그 순간 지우가 은지를 두고 수빈을 향해 뛰어왔다. 잠깐만! 지우의 부름에 수빈이 어색하게 뒤를 돌자 멀찍이서 은지가 그녀를 향해 수줍게 손을 흔들었다. 고맙다. 뜬금없는 지우의 말에 수빈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다가온 은지가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빈아, 어제 편지 전해준 거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지우와 내가 같은 마음인지 몰랐을 거야. 수빈은 어색한 듯 그들을 바라보더니 어깨를 들썩였다. 뭘? 난 그저 모찌나 한 알 먹었을 뿐인걸. 아니, 생각해보니 반개였다. 그렇게 말하며 수빈은 복도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입꼬리가 기분 좋게 달싹였다. 둘이 사귀는 건 말해도 괜찮겠지? 어디선가 체리 향이 살짝 다시 퍼졌다. 기분 내는 멜론 모찌. 회사 사람들과 점심을 먹을 때면 진우는 늘 똑같은 메뉴를 고른다. 제육볶음. 놀러 가자는 말이 나와도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결국 등산, 영화, 드라마, 책, 맛집, 취미. 질문을 받으면 늘 대답보다 웃음이 먼저 나온다. 저는 그냥 뭐든 다 괜찮아요. 그날도 토요일. 늦게 일어나 대충 끼니를 때우고 무슨 영화를 좋아하는지도 몰라 한참 의미 없이 넷플릭스를 넘기다 TV를 껐다. 다들 주말이 즐겁다는데 진우는 정말 뭐가 좋은지 몰랐다. 그렇다고 답답하다거나 외로운 건 아니었다. 토요일 오후 5시. 햇빛은 애매하게 남아있고 하늘은 예쁘지만 솔로인 진우는 여자친구를 만날 일도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즐기는 편도 아니었다. 게임이나 독서 같은 취미는 없었고 잠이나 더 잘까 하다가 슬리퍼에 반바지, 늘 입는 목 늘어난 셔츠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밖으로 나왔다. 편의점에 가서 대충 저녁에 먹을 뭔가를 고를 생각이었다. 그렇게 익숙하게 편의점 앞 골목을 돌았다. 그 순간 진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평소엔 없던 가게, 작고 둥근 간판. 그 아래에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모찌입니다. 모찌? 나 모찌 필요한가? 스스로 생각해도 기가 막힌 혼잣말이었다. 진우는 그렇게 모찌로 저녁을 대충 때워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가게 문을 열었다. 안은 따뜻했다. 김이 피어오르는 찜기 냄새, 은은하게 퍼지는 달콤한 멜론 향. 진열대 너머로 둥글고 푸근한 여인이 두 손을 앞치마에 얹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뭘 좋아할지 모르겠는 날엔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그냥 두는 게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무슨 모찌를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는 날엔 반죽을 치대거나 아무 모찌나 만들어 본답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그 모찌와 딱 맞는 손님이 방문해 주시거든요. 그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진우를 바라봤다. 진우는 불편한 듯 그녀의 눈을 조심스레 피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양한 수십 개의 모찌가 진열대에 잔뜩 자리했다. 마음에 드시는 모찌가 있으신가요? 진우는 입을 다물었다. 괜히 뭔가를 좋아한다고 하면 틀릴 것 같은 기분. 괜찮은 척 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의 침묵이었다. 그럼 제가 추천을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진우가 얼른 고개를 끄덕이자 여인이 조용히 진열대를 지나 연한 연두색으로 빛나는 모찌를 꺼냈다. 말랑하게 빛나는 모찌 중앙에 작은 하얀 꽃이 살짝 얹혀 있었다. 기분 내는 멜론 모찌예요. 아무 감정도 없을 때 필요한 맛이죠. 은은한 멜론 향이 깊게 코를 자극하자 진우가 눈을 깜빡였다.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좋아진다기보다 기분이 생긴다고 보면 좋겠네요. 향이 먼저 끌고 가고 맛이 따라오고 마음은 마지막에 조용히 따라오죠.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걸로 해드릴까요, 손님? 진우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은 모찌를 조심스레 포장지에 싸며 덧붙였다. 속엔 잘 익은 멜론과 하루 중 해가 가장 낮게 뜰 때 수확한 늘보 허브의 어린 잎을 조금 섞었답니다. 허브가 가장 말랑말랑할 때죠. 그러니 빨리 삼키지 마시고 입 안에서 허브 향을 찾아 천천히 퍼지게 두세요. 꽤 기분이 날 거예요. 진우는 포장지에 붙은 하얀 구름 스티커를 보며 모찌를 받아들었다. 상점의 이름처럼 몽실몽실한 기운이 손끝에 번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진우는 조용히 모찌를 꺼냈다. 책상 앞에 앉아 작은 용기를 벗겨내자 고급스러운 색상의 종이 접시 위에 은은한 연두색의 모찌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 입 베어문 순간 부드러운 멜론 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안에 번졌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허브의 향기. 크게 감탄이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아주 작게 뭔가가 들썩였다. 괜찮네. 입에 맴도는 멜론 향과 허브 향이 낯설지 않게 오래 머물렀다. 다음 날, 진우는 편의점에 들렀다가 무심코 색색의 음료가 진열된 냉장고 앞에 섰다. 어떤 게 괜찮을까? 처음 든 생각이었다. 오렌지, 복숭아, 블루베리. 진우는 잠시 고민하다 멜론 맛이 나는 연두빛 병 하나를 꺼냈다. 이거 나쁘지 않던데? 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온 순간 진우는 아주 작게 혼자 웃었다. 우쭐한 블루베리 모찌. 초등학생 채원이는 오늘 국어 시간 발표를 완벽하게 마쳤다. 주제는 내가 좋아하는 동물. 자료 조사부터
손글씨 포스터까지 혼자 다 해냈다. 발표가 끝나고 나자 친구들은 오 하며 감탄하다가 한 해가 실수로 엎은 종이컵에 정신이 팔렸다. 채원이는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눈은 교탁을 향하고 있었지만 귀는 친구들 말소리에 자꾸만 기울었다. 오늘 나 진짜 잘했는데. 채원이는 작게 입술을 깨물었다. 방과 후 채원이는 괜히 학원도 안 가고 동네 골목을 빙빙 돌았다.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었다. 그럴 땐 늘 그렇듯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먹을까 싶었다. 그런데 편의점 옆 골목, 평소엔 보이지 않던 가게 간판이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몽실모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모찌입니다. 모찌? 오늘은 붕어빵 아이스크림 느낌인데? 그렇게 투덜대다가도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알록달록한 모찌들에 채원이는 참지 못하고 문을 열었다. 보랏빛 김이 살짝 얼굴을 감싸더니 달큰한 향이 코끝에 머물렀다. 그 안에서 한 여인이 열심히 손을 굴리며 손끝에서 완성된 동그랗고 탱탱한 모찌들을 반짝이는 은박 쟁반에 가지런히 놓았다. 채원이가 만드는 거 구경해도 될까요? 하고 작게 묻자 여인이 채원이를 힐끔 바라보며 작은 보랏빛 반죽을 떼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건 우쭐한 블루베리 모찌랍니다. 이 모찌는 다른 모찌들에 비해 작지만 맛은 아주 좋지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채원이는 여인의 손끝에서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블루베리 모찌를 빤히 쳐다보았다. 여인은 막 만들어진 작고 동그란 모찌를 채원의 눈앞에 들이댔다. 한 알만 먹어도 자신감이 올라가죠. 아마 다 먹고 나면 손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될 거랍니다. 채원이 홀린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이자 여인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엔 속이 꽉 찬 블루베리 잼과 밤꿀이 들어있어요. 자존감이 부족할 땐 단맛이 아주 진해야 하거든요. 여인의 손에 들린 연보랏빛의 탱글탱글한 모찌가 반짝 빛을 반사했다. 채원이 저도 모르게 손을 올리자 언제 포장을 했는지 여인이 블루베리 모찌가 담긴 종이봉투를 채원이에게 건넸다. 손님, 이건 한 접시에 5개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하나만 드셔야 해요. 자신감을 너무 한꺼번에 꺼내면 이 모찌처럼 새파랗게 질려버리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채원이는 줄무늬 포장지에 쌓인 작고 통통한 모찌를 받아들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돌아온 채원이는 가방 깊은 곳에 숨겨둔 포장 상자를 꺼냈다. 조심스레 포장지를 풀자 블루베리 향이 은은히 번졌다. 군침을 삼키며 한눈에 봐도 맛있어 보이는
말랑한 무찌를 입에 넣었다. 싱싱한 블루베리가 톡 터지며 묵직하고 부드러운 단맛이 퍼졌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오늘 채원의 발표 장면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포스터에 그린 판다가 생각났고 말끝마다 친구들 반응을 이끌어낸 리듬도 떠올랐다. 나 진짜 잘했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채원이는 스스로 피식 웃었다. 기분이 꽤 괜찮았다. 한 개만 더 먹을까? 너무 맛있는데. 하지만 포장지엔 하루에 하나만이라고 작게 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흐릿하게 적힌 문구. 여러 개를 먹을 경우 우쭐한 말버릇이 당분간 조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버릇이 뭐 어때서? 채원이는 말하면서 두 번째 모찌를 꺼내 들었다. 다음 날 2교시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 말했다. 자, 오늘도 이어서 발표 수업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친구가 발표를 끝내자 교실은 어색한 박수로 가볍게 채워졌다. 그때 채원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선생님이 반가운 얼굴로 말했다. 그래, 채원이. 어떤 피드백 줄 수 있을까? 채원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나라면요. 중간 부분을 살짝 끊고 그래프를 한번 껴 넣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아무래도 흐름에 도움이 되니까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친구 몇 명이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선생님이 급히 마무리를 붙였다. 맞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되겠네요. 혹시 또 다른 친구 있나요? 없으면 다음 발표자 나오세요. 다음 친구의 발표가 끝나고 또다시 채원의 손이 들렸다. 네, 채원이. 선생님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손짓했다. 아, 네. 아까 민서 발표보단 나았는데 나라면 저 사진 자료 순서를 좀 바꿨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 갈수록 집중이 안 됐어요. 흐름이 끊기는 느낌? 말은 자꾸 길어졌고 친구들의 시선이 점점 교탁이 아닌 채원이 쪽으로 몰렸다. 다음 발표자도 마찬가지로. 사실 강아지는 모두가 잘 아는 동물 아닌가요? 나라면 핵심을 더 압축해서 강조했을 것 같은데. 채원아, 보다 못한 짝꿍 민준이가 책상 아래에서 채원의 옷자락을 툭 쳤다. 그만해. 다 잘했잖아. 문득 정신을 차린 채원의 뺨 위로 열기가 올라왔다. 그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채원이는 방문을 잠그고 쓰레기통을 뒤졌다. 몽실모찌 포장 상자 속 작고 귀여운 블루베리 모찌는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았다. 채원이는 블루베리가 담겨있던 접시를 살폈다. 그리고 발견한 작은 손글씨. 자랑은 혼자 삼키면 단맛이고 너무 많이 흘리면 점점 쓴맛이 됩니다. 채원이는 종이 접시를 거칠게 구기며 작게 중얼거렸다. 나 진짜 왜 그랬지? 채원이의 얼굴이 파랗게 물들었다.
그날 밤 채원이는 친구들에게 사과와 함께 건넬 사탕과 송편지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말랑 귤과 잔잔 무화과. 하연아, 여유 부리지 말고 얼른 나가. 그러다 또 지각한다. 미라는 특별한 감정도 강조도 없었다. 하지만 하연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짜증스럽게 가방을 맸다. 아침부터 또 시작이야? 그리고 현관문을 닫았다. 쿵. 문 소리가 작지 않았다. 미라는 문 쪽을 잠시 바라보다 말없이 식탁에 앉아 식은 커피를 마셨다. 말다툼이라고 하기엔 조용하고 그냥 스친 감정이라고 하기엔 매일이 쓰라린 아침이었다. 하굣길. 하연은 평소와 다르게 정류장 말고 골목 쪽으로 걸음을 틀었다. 학교가 끝나면 딴짓하지 말고 집에 바로 들어오라는 엄마의 잔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하연은 짜증스럽게 발을 구르며 몸을 들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하나하나 전부 간섭하고 잔소리냐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선 괜히 마음이 불편했던 하연은 다시 정류장 쪽으로 걸음을 돌렸다. 그 순간 하연의 눈에 처음 보는 낯선 가게가 자리했다. 몽실 모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모찌입니다. 하연은 속으로 문장을 읊어보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게 필요한 건 자유라고. 그렇게 중얼거리고 나니 하연은 괜히 작은 일탈이 하고 싶어졌다. 저녁 먹기 전 모찌를 왕창 먹는 것. 잔뜩 사서 엄마 몰래 야식으로도 먹을까나? 하연은 썩 괜찮아진 기분으로 유리문을 밀었다. 안은 따뜻했다. 귤 껍질을 말린 듯한 약간 쌉쌀하고 달콤한 향. 찜기 안에서 수증기가 오르며 천장을 보송하게 적셨다. 진열대 너머 푸근한 얼굴의 여인이 조용히 손을 멈추고 말했다. 입이 까끌까끌하고 날카로워질 땐 말랑한 게 도움이 되죠? 하연은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은 아리송함에 그저 끄덕였다. 여인은 종이 접시에 담긴 부드러운 귤빛 모찌를 하나 집어 작은 상자에 넣었다. 혓바닥 말랑 귤모찌입니다. 안에는 잘 익은 귤잼과 햇살에 푹 말린 귤 껍질을 갈아 넣었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씁쓸함도 녹여버릴 만큼 이 모찌는 아주 말랑말랑하거든요. 하연이 종이봉투를 받고 돈을 건네려 하자 주인이 손을 등 뒤로 숨기며 부드럽게 웃었다. 이미 모찌의 무게만큼 감정을 지불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머뭇거리던 하연이 별 수 없이 가게 문을 나서려던 찰나 딸랑 문이 열렸다. 실례합니다. 하연의 걸음이 멈췄다. 엄마였다.
하연은 잔뜩 미간을 찌푸리더니 한 손에 모찌 봉투를 꽉 쥔 채 엄마에게 인사도 없이 가게를 빠져나갔다. 미라는 당황한 듯 문간에 멈춰섰다. 제가? 미란이 황급히 하연을 따라 나가려 하자 여인이 미란을 붙잡는 듯 조용히 말을 건넸다. 따님은 이미 모찌를 하나 골라가셨어요. 말끝이 부드러워지는 말랑귤이죠. 오늘 특별히 많은 모찌가 준비되었으니 찬찬히 둘러보세요. 미라는 민망한 듯 웃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사춘기이다 보니까 아이가 많이 예민하네요. 손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인의 말에 미라는 잠시 당황한 듯 말을 멈추더니 곧 솟이 뿜어내는 따뜻한 수증기에 가볍게 녹아들었다. 그냥 요즘 들어 아이가 말을 너무 툭툭 던지니까 가끔은 상처받는 느낌인데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기도 하고요. 여인은 진열대를 쭉 둘러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렇게 수많은 모찌가 진열되어도 손님들께 딱 맞는 모찌를 추천해드리기 어려울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전 저만의 작은 보물 상자를 하나 만들었지요. 여인은 화려한 장식이 박혀있는 선반 안에서 연한 붉은 빛이 은은하게 맴도는 모찌 하나를 꺼냈다. 작고 말랑해 보이는 표면에 잼이 고요하게 스며들어 있었다. 시식용 코너에 처음 선보였을 때 한 손님이 그러더군요. 다른 과일들처럼 단 것도 새콤한 것도 아닌데 은은한 부드러움이 그렇게 목에 잘 넘어가더랍니다. 덕분에 메뉴 이름을 정할 수 있었지요. 바로 잔잔 무화과 모찌. 여인의 눈이 부드럽게 휘었다. 감정을 넘기고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한 손님들께 권해드리는 특별 모찌랍니다. 참고로 메뉴 이름이 정해지기 전 저는 이걸 엄마 모찌라고 불렀답니다. 미라는 조용히 가게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손엔 익숙한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날 밤 하연은 방 안 책상에서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뜯었다. 손에 들린 귤빛 모찌는 작고 말랑했고 입에 넣자 달콤함보다 살짝 씁쓸한 맛이 먼저 퍼졌다. 그 시각 미란도 식탁에 앉아 무화과 모찌를 천천히 씹었다. 씹는 동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 하연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밤 10시 하연이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 미라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다. 하연이 멈칫하자 미란이 먼저 말했다. 귤 모찌 어땠어? 하연은 머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새콤, 달콤했어요. 엄마도 먹었어요? 미란이 작게 웃으며 답했다. 나는 잔잔 무화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이름이 진짜 잔잔 무화과예요?
귀엽다. 얘는 네가 먹은 건 어떻고? 혓바닥 말랑 귤모찌라고 그랬나? 그래서 우리 딸 혀가 얼마나 말랑해졌는지 한번 볼까? 엄마도 참 혀는 원래 말랑하다고요. 말끝에 웃음이 실리고 장난 섞인 말을 주고받으며 거실을 빙글빙글 뛰어다니던 미란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녁으로 모찌 한 개 먹어서 그런가? 배고프지 않니? 야식으로 치킨 어때? 하연이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진짜로요? 그래. 하지만 자주는 안 돼. 뭐, 가끔은 괜찮을지도 모르지? 하연은 신이나 웃으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더니 곧바로 핸드폰을 들고 나와 엄마 옆에 앉았다. 쿠폰이 있는지 볼게요. 두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거실 가득 퍼졌다. 귤처럼 말랑하게, 무화과처럼 잔잔히 스며들며. 가게 안 수증기가 잦아들고 찜기가 고요히 식어갔다. 여인은 매대를 돌며 남은 모찌들을 조심스레 살폈다. 하루치 감정이 녹아든 말랑한 기색은 아직까지 온기를 품고 있었다. 오늘은 3개의 모찌가 주인을 찾지 못했군요. 맛은 절대 나쁘지 않은데 말이죠. 여인은 나무 쟁반에 남은 모찌를 옮겨 담아 화려한 장식이 박혀 있는 선반에 조심스레 밀어 넣었다. 식품 연구 보존장. 500년 전 큰맘 먹고 들인 여인의 보물장이었다. 오늘은 그래도 꽤 기쁜 날이에요. 100년 만에 완벽하게 모습을 드러낸 모찌라니요. 제 역할을 아주 잘해줬네요. 여인이 말꼬리 잡는 키위 모찌를 마지막으로 선반문을 조용히 닫았다. 오늘처럼 가끔씩 우연히 선물처럼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이 보존장엔 시시코노용 모찌로 두기엔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때 유리창 너머 너덜너덜해진 종이가 바람에 나부꼈다. 여인은 손끝에 달라붙은 찹쌀가루를 조용히 털어내더니 구석에 놓아둔 먹을 꺼내 천천히 갈았다. 검은 먹물이 잔잔한 물결처럼 번졌다. 잠시 뒤 붓끝이 먹에 잠기고 여인의 손이 종이 위에서 거침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완성된 단 하나의 문장. 여인이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 너덜너덜해진 종이를 떼어냈다. 그리고는 방금 쓴 새 종이를 정성스럽게 붙였다. 먹이 마르기 전 묵직한 냄새가 여인의 숨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가 꽤나 만족스러운 얼굴로 천천히 문장을 읊조렸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모찌입니다. 전보다 더 크고 선명한 글자였다.